네, 안녕하세요. 자유자재로 데이터 강화하기 두 번째 시간.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기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필터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방법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법이었고, 여기서는 아예 필요한 변수만 따로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필요한 변수만 따로 추출하게 되는 게 보시면 데이터에 들어있는 수많은 변수 중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많은 변수 중에서 일부 변수만 딱 추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클래스와 잉글리시만 빼겠다. 이 변수예요. 클래스의 잉글리시만 빼겠다. 그래서 클래스와 잉글리시만 추출해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변수를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까지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수를 추출한다는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변수, 잉글리시 변수, 클래스 변수, 잉글리시 변수가 추출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것 같이 행을 추출하는 개념이 아닌 변수 추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그잼이라는 변수, 이때까지 했던 변수에 파이프 연산자에다가 뭘 줬죠? select 줬단 말이죠. 매스 변수를 select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elect 함수는 필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명을 입력한 후에 파이프 연산자 select을 연결하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뭐만 주면 된다? 추출할 변수 이름만 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앞에보다 더 간단해요. 앞에 함수에서 함수만 바뀌고 내가 원하는 변수만 선택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스 하니까 매스 값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번엔 뭐 추출하겠다? 잉글리시만 추출하겠다. 그래서 이그잼에서 하이퍼연산자 select 뭘 셀렉했다? 잉글리시를 셀렉해서 추출해 달라 하니 잉글리시 변수만 추출이 됐다는 거죠. 잉글리시 너무 쉽죠? 변수 추출하는 것은 너무 쉽죠. 자,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여러 변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수학, 영어, 반 이렇게 다 뽑겠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수학, 영어, 반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뭐 등호나 이런 걸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select 함수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를 쉼표로 구분만 해주시면 변수가 추출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쉼표로만 추출해 주시면 내가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를 변수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빼고 싶어. 매스 하나만 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셀렉 하는데 뭐 추출해 달라고요? 매스만 제외하고 추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부터 클래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다 나오는데 수학만 빠졌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두 개 제외하고 싶다. 수학이랑 영어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매스 쉼표, 마이너스 잉글리시 가로 닫아주면 돼요. 셀렉 함수는 더 쉽죠? 그래서 변수를 추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매스 셀렉 하는데 정확하게 이름만 적어주면 되고 거기서 뺄 거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요. 쉼표로만 구분해주면 되고 너무 간단하죠?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dplyr 함수를 조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조합을 하냐? 어떻게 조합을 하냐? 클래스가 1인 행만 추출한 다음 잉글리시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인 행만 추출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잉글리시만 추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할 수가 있게 돼요. dplyr 함수를 패키지를 사용하면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고, 함수를 조합하면 코드의 길이가 줄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어떻게 조합하냐? 필터 함수와 셀렉 함수를 조합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학생의 영어 점수를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부터 추출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추출해야 되겠어요? 일반 학생부터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추출한다? 영어 변수를 추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생의 영어 변수를 추출하겠다. 두 개를 조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그잼을 계속 썼다. 그렇죠.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필터 함수에서 뭐만? 일반 학생의 일반 클래스의 점수를 다 보여달라는 거고, 클래스 1을 다 보여달라는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select 함수를 사용해서 잉글리시 변수만 추출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 학생의 잉글리시 변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한 줄로 이용해서 쭉 적어주시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뭐부터 빼야 된다? 1번, 두 번째 영어 점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는 법만 배우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독성 있게 줄을 바꿔주시면 너무나 더 쉬워져요. 자,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줄을 바꿔주세요. 그럼 필터, 첫 번째 하는 건 필터예요. 필터에다가 클래스 1, 클래스 1인행 추출해달라. 그리고 파이프 연산자를 쓰시고 나서 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잉글리시를 추출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파이프 연산자에서 연결되는 코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줄을 바꾸면 함수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다는 거죠. 뭘로 빼는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 연산자 뒤에서 어떻게 바꿔준다? 엔터로 줄 바꿔주면 자동으로 일정 간격이 띄어져서 어디까지 dplyr 코드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는 dplyr 구문 전체를 함께 실행해야 돼요. 함께 실행해야 돼요.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일부만 실행하면 코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추출되기 때문에 dplyr 구문 내 아무 곳에서 마우스 커서 위치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 구문 전체가 함께 실행돼요. 아무 곳에, 그럼 dplyr 구문에서 아무 곳에서나. 그래서 어디서 바꾸는지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 정리는 너무 쉽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일부만 출력하기입니다. 일부만. 나는 일부만 추출하겠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일부만 추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일부 출력할 때는 헤드라든지 헤드를 조합해서 할 수 있어요. 헤드는 뭐였어요? 헤드 뭐였죠? 앞에 첫 번째부터 어느 기점까지 앞에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헤드를 아예 조합해서 써버리면 바로 일부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셀렉을 썼고 아이디랑 매치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디랑 매치 변수만 부르는데 여기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뭘 더했어요? 헤드를 더했어. 헤드는 앞부분 6행까지 출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디와 매스를 썼어요. 매스를 추출했죠. 근데 거기서 이 추출된 것에서 6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언제 쓰겠어요? 저강 결과 일부만 확인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출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 헤드만 쓰면 6개 나오지만 더 나오는 방법 뭐 있었죠?
앞에서 배웠죠? 헤드 쓸 때 10펜까지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한다? 헤드 뒤에 숫자만 적어주면 돼요. 가로 열고. 자, select id 매스를 추출하는데 변수 추출한다. 그런데 뭐 헤드에서 10펜까지 보여달라. 10펜까지. 그러면 10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select 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해서 보여주게 됐고, 두 번째는 필요한 변수만 추출했어요. 이번엔 필요한 변수만 추출했죠. 이 필요한 변수만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쓰고 그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드신다 생각하시면 뒷장에 이렇게 힌트도 있으니까 힌트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연속해서 이번에는 순서대로 정렬하기까지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는 사실 어렌지 함수를 사용해요. 어렌지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순서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렌지 가로 열고 닫고에 정렬 기준으로 삼을 변수만 입력하면 그 변수명에 맞춰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 엑셀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정렬이 있을까요? 오름차순도 있을 거고 내림차순도 있을 거고. 기억나시죠? 그 정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이디로 정렬했을 때, 사이언스로 정렬했을 때 어느 게 기준이 되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변수명만 입력하면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이그잼, 파이프 연결자, 파이프 연산자, 그리고 어렌지 함수를 쓰는데 매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매스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잼 데이터는 원래 뭘로 기준으로 돼 있어요? id 변수 1, 2, 3, 4, 5, 6, 7, 8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수학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요. 수학 점수가 오름차순은 낮은 것부터 높은 상하순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렌지 함수에 수학을 써주니까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변수명만 입력해주면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오름차순 했으니까 내림차순만 알면 되잖아. 내림차순 어떻게 할까요? 내림차순은 조금 여러분들 유추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냐? 어렌지 함수에 DESC 적용해 주시면 돼요. DESC 한 번 더 가로 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디센딩의 약자예요. 디센딩의 약자인데 이게 내려가다 뜻을 의미하는 거, 역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ESC 매스를 해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렌지를 한번 이렇게 열고 닫고 DESC 디센딩이죠. 디센딩 매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림 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 보시면 수학 점수에서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한 가지 변수가 아니고 내가 두 가지 변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씩 추가해 주면 돼요. 쉼표 구분으로 추가해 주시면 돼. 그래서 클래스랑 매스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달라는 거죠. 클래스랑 매스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어렌지 함수를 쓰는 거고 그 어렌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서 5위 해당하는 자동차 데이터를 출력하시고 이걸 조금 어려우시면 힌트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힌트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결해서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이때까지 뭐 내림차수, 뭐 오름차수는 데이터 정렬, 뭐 빼기, 행만 빼기, 변수만 빼기도 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기존 데이터에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걸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있는 거에서 파생 변수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한 번에 보기 쉽게 하려고. 뭐겠어요? 영어, 수학 점수 합친 점수인 거죠. 파생 변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냥 파생 변수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은 mutat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mutate에다가 새로 만들 변수명과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할 공식만 입력하면 돼요. 새로 만들 변수명과 새로 만들 변수를 만들 공식만 입력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그잼이란 파이프 연결 라인에 mutate 썼어요. mutate. 그다가 뭐 써주라고요? 새로 만들 변수명 먼저 써줬어요. 무조건 변수명 먼저 써주면 돼. 그리고 공식 써주면 됩니다. 공식. 어떻게 써줬어요? 아, 이거 만들 건데, 토탈 만들 건데, 토탈을 어떻게 해준다? 토탈은 수학 더하기, 영어 더하기, 과학이란 거죠. 거기다가 지금 파이프 연결자 써서 헤드 써줬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부만 추출해달라. 6줄까지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띠트 쉽죠? 자, 여기서 연결해서 여기 이번에는 토탈이랑 파생 변수를 한 번에 추가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파생 변수를 한 번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파생 변수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총합과 평균을 같이 추가하는 거죠. 합과 평균을 같이 추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따로 적어줘야 되는 아니에요. 토탈에서 쉼표로 구분만 해주면 또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함수 만들 건데 매스 플러스 잉글리시 플러스 사이언스 해주고 쉼표 해주시고 내가 또 추가하고 싶은 파생 변수를 또 적어주면 돼. 민 만들 건데 민은 뭐냐면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 더하기 사이언스의 가로 닫고 나누기 3이에요. 자, 이거 가로 해주셔야 값이 계산이 잘 돼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이언스 나누기 3부터 해서 더하기를 한다고요. 그 수학 순서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 써줬네. 일부만 추출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치로 토탈과 민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생 변수 추가하는 법 쉽죠? 그래서 새 변수명과 변수를 만드는 공식만 나열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조건도 추가할 수 있어요. 조건. 자, 보세요. mutate에다가 뭐 추가했어요? 조건할 때 뭐 했어요? if else 썼죠. if else. if else 적용한 겁니다. if else.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죠. 조건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은 패스고 60점 이하인 사람은 fail이다. 그거를 파생 변수로 해서 fail과 패스를 바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mutate를 쓴 거고 보시면 그래서 파생 변수 만들 거다. 어떤 파생 변수 만든다? 테스트 파생 변수 만들 거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수식이 아닌 if else로 그 조건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수식으로 계산했지만 이번엔 조건을 줬다는 거죠. 조건을.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if else 조건을 줬는데 똑같이 써주면 돼요. if else에서 사이언스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은 쉼표를 꼭 해주고 첫 번째 쉼표는 60점 이상인 사람일 때 어떻게 보여주고 쌍따옴표. 두 번째 조건은 뭐 어떻게? 60점 이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쌍따옴표 하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이프 연결자 쓴 이유는 헤드 조건으로 해서 앞에 잘 듣는지 보기 위해서 일부 추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라는 파생 변수가 생겼고 fail과 패스가 된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orange도 추가할 수 있어요. orange는 뭐였죠? 뭐였죠? orange 뭐였어요? 어떨 때 썼죠, 여러분들이? orange를 쓸 때 어떨 때 썼습니까? 정리할 때 썼나요? 아니죠. 정리할 때 뭐 썼죠? select 썼죠. 행 찾을 때 썼나요? orange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쓴 게 맞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요. orange 정리할 때 썼죠. 그래서 orange 총합 변수 기준으로 정렬해 달라는 거고, 자 보세요. mutate 이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기준을 삼아 정렬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삼아 정렬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삼아 정렬을 해 달라는 거죠. 순서가 그건 거죠. 그래서 먼저 토탈이랑 파생변수를 만들고 그 토탈 기준으로 정렬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탈 값 만드는 건 뮤테이트 사용해서 똑같아요.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에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이 tplyr 패키지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오렌지에서 토탈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파이프 연산자에서 일부 추출만 해서 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탈 순서대로 해서 정렬이 된 거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DESC만 해주시면 구분할 수 있고요. 요 안에다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통합 연비 연습, 파생 변수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여기 어려운 부분은 요거 힌트 한번 보시고 해주셔도 돼요. 충분하죠? 자, 연결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생 변수도 만들고 이 만든 파생 변수를 정렬도 해봤고 이걸 가지고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제 만든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야지 내가 이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집단별 평균, 집단별 빈도, 집단별 평균, 집단별 평균들이죠. 빈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집단의 요약한 값을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는지, 그리고 이 함수들을 통해서 요약표를 만들면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앞에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렬해서 클래스 1만 빼거나 클래스 2 빼거나 잉글리시나 사이언스만 빼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은 첫 번째 summarize예요. summarize인데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 평균을 구해서 새 변수의 할당에 출력하는 기능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앞에 뮤테이트처럼 변수명 여러분들이 토탈 할 때 그냥 여러분 토탈 정한 거잖아요. 똑같이 여기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xam이라는 함수에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summarize를 쓸 건데 summarize를 어떻게 쓰냐, 어떤 걸로 보여주냐고 min 언더바 mass라는 새로운 변수명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변수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변수로 요약을 해주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 그것은 min mass라는 수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줄 것은 새 변수 할당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새 변수는 어떻게 할당하냐를 적어주면 돼요. 뒤에다가. 그 값들은 보시면 민매스 수학에 대한 평균이 나왔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summarize 같은 경우는 전체를 요약한 값을 구하기보다는 아래처럼 그 group by라는 함수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조합해서 집단별 요약표를 만들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단별로 이 집단 값, 저 집단 값 이렇게 해서 다 볼 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이 있을 때는 그룹 바이의 변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항목별로 데이터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 그룹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그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만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룹으로 해달라는데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클래스 변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룹하는 방식은 요약인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민매스라는 새로운 변수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 평균, 수학의 평균으로 해서 그룹, 클래스별로 분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치를 보시면 1반, 2반, 3반, 4반, 5반 해서 클래스별로 수학 점수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별 수학 점수 평균을 산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팁을 해서 뭐 5 곱하기 2는 데이터가 5행 2열이라는 팁을 위한 행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룹바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5열 2행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룹바이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 이 변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int 그리고 dbl 이런 속성을 나눠주고 있고 힌트는 정수, 사실 db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말하는데 이런 거 나중에 조차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요약 통계량을 한 번에 사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별로 분리한다 부터 시작했어요. 그룹 바이를 통해서 클래스별로 분리하는 걸로 우리 요약 통계량을 볼 건데 요약을 한다. 뭘로 요약을 하냐? 민배수로 요약을 해. 이 새로운 변수예요. 새로운 변수로 내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변수를 지칭하는 값은 평균값인데 수학의 평균값인 거죠. 수학의 평균값인 거죠. 그리고 쉼표로 구분해주면 또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뭐예요? 수학의 합계예요. 수학의 합계라는 이름으로 썸매스, 썸 언더바 매스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구한다? 합으로 구한다. 뭘로? 매스의 합으로.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주고 또 구하면 돼. 메디안. 중앙값 구해자. 중앙값 언더바 매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 메디안 함수를 사용해서 매스 메디안으로 해달라. 너무 쉽죠? 그 다음에 n은 빈도예요. 그래서 빈도를 구하는데 n의 학생 수 맞는 빈도를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화살표 이렇게 가로만 쳐주면 저절로 이거에 대한 그룹별로 n을 보여줍니다. 근데 n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n 함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팁을 아까 뭐였죠? 이게 그룹 바이 기능이고 5 곱하기 5의 형태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각각의 속성 값들은 정수, 뭐 소수점수, 정수, 소수점수, 정수로 되어 있구나. 이거 뭐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값들이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민매스, 썸매스, 메디안매스, 학생수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여러 요약 통계량을 한 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코드 맨날 할 중에 n은 데이터가 몇 행으로 되어 있는지 빈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여러분들이 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n 변수에서 보시면 4로 다 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4로 다 돼 있죠. 4로 다 돼 있죠. 이 4로 다 돼 있는 거는 반별로 4명의 학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n은 특정 변수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행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함수와 달리 가로 안에 변수명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머라이즈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는 법도 했고요. 여기서 연속해서 요약 통계량을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이런 것들인 거죠.
아주 AND 써보셨고, 맥스 아실 거고, 민 아실 거고, 메디안, 썸, 표준 편차가 조금 새로 보시는 걸 거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려면 SD에다가 바로 예를 들어서 하시면 돼요. SD, 매스 써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요약 통계량을 각각 여러 요약 통계량을 한 번에 산출해 봤거든요. 근데 이 각 집단별로 다시 집단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성적 데이터를 반별로 나눈 후 다시 성별로 나눠서 각 반의 성별 평균 점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위 집단별 평균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만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위 집단별로 다시 집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MPG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거야. 파이프 연결자 해주고요.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그룹으로 나눠달래. 그룹바이. 그룹바를 나눠달래. 그래서 회사 manufacture이라는 걸 기준으로 나눠달래. 그리고 뭐 어떤 기준이 또 있죠? 구방 방식별, DRV라는 방식별로 나눠달래.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걸 의미하는 건 저번 시간에 다 같이 했죠. 그래서 DRV라는 두 가지 회사별, 구동 방식별로 해서 보여달래. 두 가지죠. 구동 방식으로 보여줄 건지 회사별로 보여줄 건지 먼저 이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줬죠? Summarize. 뭐였죠? 요약 통계량인 거죠. 뭐 만들으래? min, ct, y. 평균 만드는데 CTY 평균으로 만들래. 이런 데이터 이름을 가진 변수로 만드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한다? min, CTY로 구한다. 그래서 CTY 평균을 산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head 10. 몇 개까지 보여달라? 10개까지 순서대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룹바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야. 그래서 출력 결과 보시면 각 회사별로 구동 방식별로 구동 방식별 이거예요. 사륜구동 다시 4는 사륜구동, F는 전륜구동, R은 후륜구동이거든요. 이 구동 방식별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DRV 변수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보시면은 뭐 아우디나 4F만 있는 거는 후륜구동을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나눠준다는 거죠. DRV, Manufacturer, 생산자, 구동 방식, 평균, CTY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기존에 있던 거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합까지 해볼게요. DPLYR 조합해서 회사별로 SUV 자동차의 도시 및 고속도로 통합 연비 평균을 구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고 1위부터 5위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절차부터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쓸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사별로 분리하는 거죠. 회사별로. 첫 번째 회사별로. 회사별로 분리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룹 바이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 바이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했어요? SUV 자동차. SUV 자동차를 따로 봐달라고 했죠. SUV 자동차. 회사별로 SUV 자동차만 빼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SUV 자동차만 빼달래. 두 번째로 SUV가 추출하면 돼. 그럼 SUV가 추출하는 거 앞에 뭐 했어요? 필터 함수 썼잖아. 필터 함수. 필터로 해서 SUV만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 및 고속도로 통합 연비 평균을 구해서 자, 통합 연비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빼야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통합 연비 평균을 한 번에 구한다고 하면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 연비라는 파생 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파생 변수 만들어주고 그걸 연속해서 바로 써주시면 돼요. Summariz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균 산출 하는 함수 쓰면 돼.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하는 거죠. 내림차순. 내림차순 어레인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위부터 5위까지 뭐 써주면 되겠어요? 헤드 써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딱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함수, 이 문구를 쓰란 말이에요. 함수를 순서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을 한 게, 뭐 조합이란 게 어려울 게 없어요. MPG에서 부를 건데 어떻게 한다? 그룹 바이로 해서 그룹핑 해달라. 뭘로? 회사로.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뭐 해달랬어요? SUV 추출해달라. 필터 함수 통해서 클래스 SUV 다 빼달라. 이것만 연결해주면 돼.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통합 연비 평균 산출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통합 연비라는 게 우리는 없었던 변수기 때문에 파생 변수를 통해서 변수를 생성해 주는데 그걸 이름 명명은 TOT로 그냥 우리가 명명한 거고 그걸 구하는 식은 이거다. 그리고 연결해서 뭐 해줘라? 요약하고 요약하는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구하는 식은 min TOT다. 그럼 통합 연비 평균이 상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랬어요? 내림차순 정렬하고 있죠. 오렌지. 근데 내림차순이니까 DSC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연비 평균에서 내림차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헤드만 쓰면 안 되고 5 써줘야 된다는 거죠. 헤드 쓰면 6가지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수바루가 1등이고 도요타 2등, 닛산 3등, 머큐리 4등, 지프 5등이라는 거죠. 통합 연비가 이렇게 순서대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때까지 배운 거 그냥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 안에 조건식은 구하는 법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웠으니까. 너무 쉽죠?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조합한 걸 혼자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MPG 데이터에서 해보시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렵다 하면 힌트 보시면 뭐 거의 답을 다 적어놨을 정도로 힌트 줬으니까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요약까지 했단 말이죠.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워서 집단별로 요약까지 했어요. 그러면 만든 데이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 데이터 가지고 분석도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 후에 딱 분석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데이터를 만들고 기말고사 데이터를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하나의 시험점수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치는 방법은 뭐 가로로 합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세로로 합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합치는 방법은 변수의 열추가가 되는 거고요. 열추가 되는 거예요. 열추가 되는 거. 세로로 합치는 방법은 행추가 되는 거예요. 행. 그래서 3명이 먼저 시험 보고 뒤에 친히 3명 걸 합친다 하면 이렇게 행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합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칠 수만 있은 어떤 식으로 붙일지 뭐 가로로 붙일지 세로로 붙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가로로 합치기입니다. 앞에서 가로로 합치는 건 뭐 추가했죠? 열 추가했죠. 열을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고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변수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추가하는 법이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데이터를 중간고사 데이터와 기말고사 데이터를 만들어서 합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게요. 우선 학생 5명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ID 컴바인 1, 2, 3, 4, 5 라고 해서 ID 5명으로 잡아주시고 중간고사 점수를 이렇게 60, 80, 70, 90, 85로 해서 1번 60점, 2번 80점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드는 형태로 먼저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거는 ID 변수와 미드텀 변수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두 번째 테스트 2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드는데 id 변수를 만드는데 1, 2, 3, 4, 5 id고 파이널 변수, 파이널 점수, 기말고사 점수죠. 기말고사 점수를 이렇게 넣어줘서 콤바인 함수로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1과 테스트 2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자, 그래서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1이 이렇게 잘 나왔는지, 테스트 2가 이렇게 잘 나왔는지. 잘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ID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합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ID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ID 기준으로 합치는 방법부터 해볼게요. ID 기준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가로로 합치는 방법이고 이걸 가지고 left 언더바 join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가로로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합칠 데이터 프레임명을 먼저 나열하고 기준을 삼을 변수명을 by에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은 학생 번호를 의미하는 id를 기준으로 두 시험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by의 기준 변수를 지정할 때 변수명 앞뒤에 따옴표 꼭 입력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id 기준으로 합치는 방법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 total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한다? left underbar join을 left underbar join 함수를 써서 하겠다. 이게 dplyr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가로 안에 합칠 데이터 프레임명을 첫 번째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명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 기준으로 삼을 변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뭘 기준으로? by 쌍따옴표 id 기준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 한번 해보시면 토탈은 id 기준으로 미드텀 파이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겹따옴표 하는 거 많이 잊으시고 안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수를 계속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반별 담임교사 명단을 생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left join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left join 해가 id 기준으로 그냥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응용해서 각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를 값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번호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지역 번호인지 알 수 있도록 지역 이름을 추가하는 거죠. 뭐 031 했을 때 경기도다 서울이다라고 뭐 이름을 추가해줘야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지역별 지역 이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다면 분석 중인 데이터에 지역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별 이름이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각 반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담은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그잼이 각 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반별 담임교사 명단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 그래서 반별 담임교사 명단부터 생산해 볼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들 건데 클래스 기준으로 C1, 2, 3, 4, 5인데 그 클래스 기준으로 반별 선생님 이름이 김, 리, 박, 최, 정이에요. 그래서 이 name을 만들어내면 김, 이, 박, 최, 정이라는 클래스별 선생님 이름이 데이터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name은 클래스와 teacher라는 두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클래스 변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name의 teacher 변수를 이그잼에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그잼이란 내가 점수를 다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클래스 1부터 해서 뭐 일반 점수, 수학점, 일본 학생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있는 거예요. 근데 teacher를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teacher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그잼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앞에 했었죠. 그래서 이그잼 클래스 기준을 합치는데 이그잼 new라고 내가 새로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 left underbar join 함수 쓴다. 그래서 순서는 이그잼 name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그잼 변수 큰 걸 다 지정했죠. 그리고 name 변수를 해달라. 그리고 by 어떤 기준으로? 클래스 기준 쌍따옴표로 해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그잼 new 하게 되면 이렇게 이그잼에다가 이 선생님 이름이 추가돼서 나온다는 거죠. 자, 가로로 합치는 방법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연습해봤고 세로로 합치는 방법도 해볼게요. 그래서 세로로 1번부터 5번 학생 시험 데이터부터 먼저 만드는 거죠. 1, 2, 3, 4, 5, 60, 80, 70, 90, 85 그리고 id와 테스트로 우리는 변수를 나눌 거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룹 A라고 명명했고요. 그룹 B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id는 6, 7, 8, 9, 10 점수는 테스트로 해서 70, 83, 65, 95, 80에서 데이터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 생성된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같이 세로로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학생이 먼저 시험을 쳤고 6번부터 10번 학생이 뒤에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룹 A와 그룹 B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세로로 합치는 건 아까 left join이었죠? 세로는 달라요. 그룹 all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bind rows라고 해서 bind row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세로로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합칠 데이터 프레임명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룹 A, 그룹 B. 데이터 프레임명만 입력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룹 A 아까 앞에서 만들었죠? 그룹 B 앞에서 만들었죠? 그럼 그걸 그룹 all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룹 all 확인해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이 여기서부터 더 붙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id와 테스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로로 합칠 수 있는 거죠. 변수명이 id와 테스트랑 같았죠. 그리고 변수명이 혹시나 앞에 다르다면 rename을 통해서 동일하게 맞춘 후에 합치면 돼요. 이름 맞춰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세로 합치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거 합치는 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질문 퀘스천 1 그리고 힌트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통해서 필터 조건을 했고 여기서 필터 조건에서 여러 가지 동시에 더 충족할 수 있는 AND 조건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되는 OR 조건 그리고 요약해서 쓰는 IN 이란 것도 배웠죠. 그리고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는 select도 각각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고 그리고 함수 조합해서 일부만 출력하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순서대로 정렬하는 arrange 함수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리고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 mutate 먼저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열의 파생 변수 한 번에 추가하는 방법은 줄로 쭉쭉 늘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심표 기준으로. 그리고 mutate는 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지만 위에처럼 밑에처럼 if else 조건에 해당해서 성공 실패라고 정확하게 조건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추가한 변수에 바로 코드 사용해서 dplyr 코드 사용해서 mutate arrange 순서대로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에서 이그잼에서 어떤 걸 썼죠? 그룹 by를 쓰게 됐고 그룹 by에서 요약하는 거 summarize 해서 요약을 어떤 걸로 이름해주고 명명해주고 뭘 해달라 라고 했죠. 그리고 각 집단별로 다시 나누는 거는 그룹 by에서 manufacture과 drv로 나누고 그걸 요약 통계량을 보는데 mean cty라는 걸로 만들고 mean이라는 함수를 평균을 사용해서 cty를 평균을 보여달라. 그리고 데이터 합치기에서 가로로 합치는 거 left underbar join 어떤 걸 기준으로 써주는 거에서 쌍따옴표 쓰는 거 그리고 세로로 합치기에서는 bind row 해서
순서대로만 적어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전체 분석을 도전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 장이 끝날 겁니다. 사실 이 장이 조금 강의도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한 가지 함수만 나와서 뭐 진행했다고 치면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전처리하는 과정으로 진짜 데이터 분석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시간도 제일 많이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분석가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분석 도전하는 문제도 많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 연습 더 시키는 겁니다. 틀려도 되니까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과제를 보니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같이 RStudi오에서 실행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의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